오늘 아침 식탁에 앉으셨을 때 무엇을 드셨습니까? 혹시 두유 한 잔에 꿀 한 스푼 타서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작년 가을에 담가둔 꿀에 절인 감을 한두 개 드셨나요? 기침이 나서 양파를 꿀에 재워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지금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부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로 28년째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관리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매일 몸에 좋다는 거 챙겨 먹었는데 이해가 안 돼요. 특히 지난주에 만난 한 환자분은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68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3년 전부터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두유에 꿀을 타서 드셨답니다. 인터넷에서 완벽한 조합이라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작년부터 몸이 자꾸 붓고 소변 볼 때 거품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선생님, 그럼 제가 건강 챙긴다고 먹은 게 독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환자분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것끼리 합쳤는데 그게 독이 된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제 진료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이웃, 친구, 가족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제 진료실 기록을 보면 지난 2년간 만성 신장 질환으로 진단받은 60세 이상 환자가 127명입니다. 그중 48명, 거의 40%가 특정 음식 조합을 장기간 드신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의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보니 똑같은 패턴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챙겨 먹었어요. 좋은 것끼리 합치면 더 좋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우리 몸은 화학 공장입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단순히 섞이는 게 아니라 복잡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그 반응이 영양소를 만들지만 때로는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의 해독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던 것도 이제는 몸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게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의 피를 걸러내며 쉴 새 없이 일합니다. 그런데 신장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한번 망가지면 절대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간은 70%를 잘라내도 재생됩니다. 하지만 신장은 다릅니다. 손상된 부분은 그대로 죽은 채로 남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60~70%가 망가진 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아직 괜찮은 그 30~40%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위험은 꿀과 두유를 함께 당신도 매일 드시고 계신가요? 인천에 사시는 66세이신 박영수 씨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제 대학 선배의 아버님이십니다. 건강관리에 아주 철저하신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원 산책 30분, 그리고 귀가해서 드시는 아침 식사. 메뉴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두유 한 잔에 꿀 2스푼. 단백질도 보충하고 꿀의 효능도 받고 일석이조라고 자랑하셨죠. 3년을 그렇게 드셨습니다. 그러다 작년 여름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는 거예요. 처음엔 잠을 잘못 잤나 했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발목도 붓고 신발이 안 들어갈 정도였답니다. 더 이상한 건 소변이었습니다. 마치 맥주 거품처럼 하얗게 부글부글 거품이 일었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안 꺼지는 거예요. 그제야 병원에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크레아티닌 2.8에 사구 체역 과율 28 그리고 소변 단백 3이었고 만성 신장 질환 4기 투석 직전 단계였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저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우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박 씨는 울먹이셨습니다. 저는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았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드시던 두유꿀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문제일까요? 두유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콩 단백질은 분자 구조가 크고 복잡합니다. 꿀에는 유기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구연산, 사과산, 초산 등이죠.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과 산이 결합하면서 응고가 일어납니다. 마치 우유에 레몬즙을 넣으면 몽글몽글 뭉치는 것처럼요. 이 응고된 덩어리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썩으면서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더 큰 문제는 퓨린입니다. 콩에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많습니다. 퓨린은 몸에서 분해되면 요산이 됩니다. 정상이라면 신장이 이 요산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꿀의 당분이 혈액에 높은 농도로 들어오면 신장은 당 처리하느라 바쁩니다. 요산 배출은 뒷전이 됩니다. 결과는 요산이 신장에 쌓입니다. 날카로운 결정을 만들며 신장 조직을 찢습니다. 염증이 생기고 조직이 죽어갑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2023년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꿀과 두유를 함께 먹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2.3배 빨랐습니다. 2.3배입니다. 박영수 씨는 다행히 즉시 식습관을 바꾸셨습니다. 두유와 꿀을 완전히 끊고 저염식으로 바꾸셨어요. 6개월 후 재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 2.1로 떨어졌습니다. 완치는 아니지만 더 이상의 악화는 막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투석은 면했어요. 만약 1년만 더 늦었으면 박 씨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잃어버린 신장 기능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혹시 지금도 두유에 꿀 타서 드시고 계신가요? 당장 오늘부터 멈추셔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은 꿀과 감을 같이 드시는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세 이순희 씨는 제 어머니 친구분이십니다. 이 씨는 매년 가을이면 시골에서 감을 한 박스씩 받으셨어요. 그걸 꿀에 재워서 온 겨울 드셨습니다. 40년 넘게 이어온 집안 전통이었죠. 꿀에 재우면 떫은 맛도 없어지고 달콤하니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지난 겨울 이 씨는 유난히 감이 많이 열려서 평소보다 많이 담그셨답니다. 하루에 5-6개씩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1월 말쯤 갑자기 옆구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삐끗했나 하고 파스를 붙였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 새벽 통증이 너무 심해서 119를 부르셨습니다. 응급실에서 CT를 찍었는데 양쪽 신장에 결석이 잔뜩 박혀 있었습니다. 크기도 제각각이었어요. 가장 큰 건 9mm, 작은 건 2-3mm. 요관을 막아서 소변이 역류하고 신장이 부풀어 오른 상태였습니다. 수신증이라고 합니다. 응급시술로 결석을 제거했지만 이미 신장은 많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감이 몸에 안 좋은 건가요? 이 씨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에는 탄닌이 아주 많습니다. 탄닌은 떫은 맛의 주범이자 강력한 금속 결합 물질입니다. 꿀에는 철분,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죠. 탄닌과 철분이 만나면 탄산철이라는 불용성 침전물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물에 녹지 않습니다. 장에서 흡수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미세한 입자들은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장에서 걸러지다가 쌓입니다. 마치 파이프에 녹이 슬듯이 조금씩 조금씩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단단한 돌덩이가 됩니다.
경희대 한방병원에서 5년간 신장결석 환자 530명을 분석했습니다. 그중 180명, 34%가 정기적으로 감과 꿀을 함께 먹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탄닌이 철분 흡수를 막는다는 겁니다. 60대 이후에는 철분 흡수율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여기에 탄닌까지 방해하면 빈혈이 생깁니다. 어지럽고 숨이 차고 기운이 없어집니다. 빈혈은 신장에 산소 공급을 줄입니다. 신장 기능이 더 떨어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순희 씨는 지금 빈혈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감은 물론 완전히 끊으셨고요. 40년을 먹어도 괜찮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이 씨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40년간 조금씩 쌓였던 게 작년에 임계점을 넘긴 겁니다. 댐이 무너지듯이요. 여러분 천장에도 혹시 꿀에 절인 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 버리십시오. 세 번째 위험은 꿀과 양파를 같이 드시는 겁니다. 대전에 사시는 69세이신 김태환 씨의 사례입니다. 김 씨는 작년 겨울 독감에 걸리셨어요. 기침이 심해서 병원에 갔는데 약을 먹어도 잘 안 나았답니다. 그러던 중 교회 집사님한테 비법을 들으셨죠. 양파를 썰어서 꿀에 재워 먹어봐요. 기침이 뚝 떨어져요. 김 씨는 즉시 실천하셨습니다. 양파 한 개를 썰어 꿀에 푹 담갔어요. 하루 3번 한 숟갈씩 드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기침이 좀 나아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2달을 계속 드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에 가스가 엄청 차는 거예요. 배가 북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트림이 계속 나오고 속이 쓰렸어요. 소화제를 먹어도 소용없었습니다. 3월 정기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장 기능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 있었어요. 사구체 역과율이 45로 뚝 떨어졌습니다. 정상 90 이상. 더 심각한 건 소변 검사였습니다. 단백뇨 2, 혈뇨 1, 신장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선생님, 저는 약도 잘 먹고 술도 안 하는데요? 김 씨는 황당해 하셨습니다. 저는 최근 식습관 변화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양파꿀 이야기를 들었죠. 여러분, 양파에는 알릴설파이드라는 유황 화합물이 많습니다. 이게 양파의 매운맛과 특유의 냄새를 만듭니다. 꿀의 당분과 이 유황 화합물이 만나면 소화 과정에서 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가스가 차면 장 압력이 올라갑니다. 장벽이 늘어나고 미세하게 찢어집니다. 이걸 장루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찢어진 틈으로 독소와 미처리 음식 입자가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돕니다. 신장에 도달하면 사구체를 막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서 양파와 꿀을 함께 먹은 그룹의 염증 수치 CRP가 평균 42% 상승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양파와 꿀은 둘 다 열성식품입니다. 몸에 열을 내는 성질이죠. 둘이 합쳐지면 열이 과도하게 올라갑니다. 신장의 음액수분을 말려버립니다. 신장이 건조해지면 기능이 떨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김태환 씨는 즉시 양파꿀을 끊었습니다. 대신 생강꿀차로 바꿨어요. 3개월 후 재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장 수치도 조금 회복되었고요. 선생님, 좋다는 걸 먹었는데 독이 될 줄 몰랐어요. 김 씨의 말씀이 맞습니다. 좋은 것도 잘못 먹으면 독입니다. 의사로서 드리는 진심 어린 당부입니다. 진료실에서 28년을 일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환자분이 진작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실 때입니다. 특히 신장질환은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만 발견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너무 늦게 오십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70% 이상 망가지기 전까지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조용히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제가 28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운명을 바꾼다. 매일 아침 무엇을 먹는가? 무엇과 무엇을 함께 먹는가? 이 작은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를 결정합니다. 박영수 씨는 두유꿀을 끊고 6개월 만에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이순희 씨는 감꿀을 끊고 결석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습니다. 김태환 씨는 양파꿀을 끊고 염증이 사라졌습니다. 모두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꾸면 됩니다. 올바른 꿀 섭취법 의사가 알려드립니다. 그렇다면 꿀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꿀은 혼자 먹어라. 아침 기상 후 빈속에 따뜻한 물 한 컵에 꿀 한 스푼. 이게 가장 좋습니다. 단, 식사 30분 전에 드세요. 다른 음식과 섞이지 않게요. 둘째, 하루 한 스푼이면 충분하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하루 15에서 20g, 큰 숟가락으로 한 스푼이면 됩니다. 당뇨 있으신 분은 작은 숟가락으로 하루 한 스푼까지만. 셋째, 좋은 꿀을 선택하라. 시중에는 가짜 꿀이 많습니다. 물엿이나 설탕을 섞은 거요. 진짜 꿀 고르는 법. 성분표에 꿀 100% 확인하시고 유기농 또는 국산 인증 마크인지 보시고 결정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과 너무 저렴하면 의심하세요. 넷째, 궁합 좋은 것과 먹어라. 꿀과 잘 맞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생강은 혈액순환과 감기를 예방하고 레몬은 항산화와 피로 회복하고 따뜻한 우유는 숙면 유도이거 계피는 혈당을 조절합니다. 이것들은 꿀과 만나도 화학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지금 건강한지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3개 이상 해당되면 이번 주 안에 꼭 병원 가세요. 소변에 거품이 많고 안 꺼진다. 아침에 얼굴이나 발이 자주 붓는다. 소변색이 진하거나 탁하다. 소변 보는 횟수가 갑자기 늘거나 줄었다. 소변 볼 때 아프거나 불편하다. 허리 옆구리가 아프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 식욕이 없고 메스껍다. 피부가 가렵고 건조하다. 숨이 자주 차다. 만약 3개 이상이면 신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는 간단합니다. 피 한 번, 소변 한 번이면 됩니다. 크레아티닌, GFR, 소변 담백 이 3가지만 봐도 신장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부디 미루지 마세요. 1년만 늦어도 회복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8년간 의사로 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옵니다. 오늘 아침 무엇을 먹었는가? 무엇과 무엇을 함께 먹었는가? 이 작은 차이가 10년 후를 바꿉니다. 저는 너무 많은 환자분들이 진작 알았더라면이라고 후회하는 걸 봤습니다. 투석실에서 일주일에 3번씩 4시간씩 기계에 의지해 사는 분들, 신장 이식 대기 명단에 올라 불안하게 기다리는 분들, 그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냥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아셨습니다. 꿀과 두유 절대 함께 먹지 마세요. 꿀과 감절대 함께 먹지 마세요. 꿀과 양파 절대 함께 먹지 마세요. 이 3가지만 피해도 신장 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박영수 씨는 이제 투석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이순희 씨는 결석이 더 이상 안 생깁니다. 김태환 씨는 신장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두 식습관 하나 바꿨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가 달려 있으니까요. 자식들 손 안 빌리고 병원 신세 안 지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게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 바람을 이루는 첫걸음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시작됩니다. 부디 이 영상을 여러분 혼자만 보지 마시고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의 이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꿀을 올바르게 먹겠습니다. 한 줄이면 됩니다. 그 한 줄이 여러분의 의지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보고 소중한 신장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의사로서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